보이스피싱도 있지만 이메일도 있잖아요. 이메일. 정말 스팸 메일을 누가 누르겠어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그 존 포데스타라고 이제 그 힐러리 캠프의 가장 중요한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이메일 해킹을 당해요. 메일 주소를 보면은 진짜 구글이 보낸 것처럼 돼 있거든요. no reply, 뭐 account 점 그래서 그걸 봐서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메일의 제목이 someone has your password. 그러니까 누군가 당신의 패스워드를 보안 경고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패스워드를 변경해라. 아래 링크를 누르는데 사실 그건 클릭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건 이메일로. 이걸 어떻게 다? 당연히 이 사람이 선거 참모에 높은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함부로 안 누르죠. 그래서 그 힐러리 캠프에 있는 IT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포워드해요.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했더니 이거는 정상적인 메일인 것 같으니까 빨리 변경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메일이 다 해킹당한 거예요. 싹 다. 구글이 자동으로 이런 종류의 그 제목으로 오는 메일들은 스팸으로 넘겨요. 네. 알파벳 O가 나오는데 이 O가 다른 글자와는 다른 O예요. 무슨 부호 같은 걸 넣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폰트를 바꿔보면 이게 0 같기도 하고 O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O인데 이게 그 잡아내는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의 숫자들을 보기 때문에 이게 서먼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교한 수법을 써서 그 필터를 통과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스캔들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광범위한 해킹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거 포함해서 러시아가 개입된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Russia, if you're listening, I hope you're able to find the 30,000 emails that are missing. 또 그날이 되게 드라마틱한데 이제 10월 7일이에요. 근데 트럼프의 여러 성추문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언론에 터지자마자 1시간 뒤에 바로 이 포데스타의 이메일이 공개되기 시작해요. 힐러리 클린턴이 전에 러시아 기업에게 어떤 이권을 준 것 같은 정황이 보이는 이메일이 딱 공개가 돼요. 계속 어떤 식의 정책을 얘기해도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이메일 내용들을 뿌리고 중요한 시기마다 이메일이 턱턱턱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심지어 없는 거를 내놔도 없다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없다고 얘기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는 이걸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팀이 모였는데 결론은 대응 불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각으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힐러리 이메일 수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왔습니다. 열세를 보이던 트럼프 측은 기세를 몰아 맹공을 펼치며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That the Bureau explained this issue in question, whatever it is. Hillary has nobody to blame but herself for her mounting legal troubles. Her criminal action was willful. Himself directed the covert cyber attacks against our electoral system. Our goal continues to be to send a clear message to Russia not to do this to us. 하지만 공화당이 이미 상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러시아의 해킹에 대한 실질적인 응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선 패배에 큰 역할을 했잖아요, 이 사건이. 이게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물론 정량화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정밀한. 최근에는 제 지인은 자녀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엄마 살려줘 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목소리. 그런 소리가 들으면 이제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법원장 어떤 분도 즉시 6천만 원 정도 송금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법이 이제 점점 더 정교해져서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해킹과 결합하게 되면은 딥 페이크 기술이 있어요. 딥 페이크 기술. 딥 페이크.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를 이제 만들었던 알고리즘이 딥 러닝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딥을 따오고 네. 페이크는 이제 속인다, 가짜 이런 거니까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그 페이크란 뜻이죠. 그래서 딥페이크 그 보이스를 이용해서 2019년에 영국의 한 에너지 회사 직원이 자신들과 거래하고 있던 독일의 신용회사가 있는데 전화 받았는데 목소리가 독일 그 사람 목소리야. 악센트도 그렇고 하니까 돈을 송금하라고 그래서 22만 유로를 송금을 해요. 한 3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게 먹혔네? 하고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전화를. 근데 한 번 더 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해서 이 전화번호를 자세히 보니까 전화번호가 독일이 아니라 오스트리아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야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탄로 났던 건데 보낸 돈은 못 찾았죠. 그렇죠. 와, 이게 목소리까지 이제 변형하는 단계까지 왔네요. 얼굴을 못 따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뭐
막 욕을 한다거나.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So I think I could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Russia. 야, 무섭다. 딥페이크가 나오자 바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딥페이크 이제 포르노죠. 그렇죠. 또 역시. 예. 유명 배우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나오는 그 동영상 사람 얼굴에 갖다 이제 붙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존재했었어요. 그 전에도. 근데 대개는 너무나 이 기술이 정확해요. 금방 티가 나는 정도였지만 여기에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 쓰이자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단 먼저 그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요. 그 수많은 사진으로 그 이제 중요한 피처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이 다 끝난 그 인공지능에게 다음에 합성할 어떤 사람 몸 사진을 주면은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는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말을 한다거나 얼굴을 약간 돌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자체로 그냥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딥페이크 포르노가 처음 발견된 게 2017년 얼마 안 됐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연예인들의 나체 사진이 쏟아집니다. 20장에 5,000원. 보란듯한 광고에 이런 사진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그 동영상의 96%가 음란물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이제 퍼져가고 있는데 불법 제작 유포자의 절반 이상이 10대라면서요? 절반이 넘는 정도가 아니라 그 10대가 70%, 20대가 20%, 그러니까 90%가 10대, 20대인데 아니고 가장 흥미로워하는 그런 주제에 이걸 사용하는 거죠. 주로 이제 범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들이죠. K-팝 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피해자의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돈은 130만 원 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딥페이크 처벌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성폭력 특별법, 허위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에 해당되면 이게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제 이걸 만약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거나 그러면은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중한 죄인 거죠.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걸로 봐서는 인물까지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가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좀 더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약간 우울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다 느끼실 거예요. TV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이제 밝은 얘기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의 범죄자를 잡고 하는 또는 그 법을 집행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벌써 약간 뒤터져 있을 수 있고 방송이 나갈 때 또 바뀔 수 있을 만큼 속도가 빨라요. 일단 제가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찾아봤더니 법률과 관련한 인공지능 이런 그 컨퍼런스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2019년 2년 전이죠.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둔 바둑 시합처럼 이제 법률가들이 모여서 인공지능과 시합을 하는 그런 게 몇 번 있었대요. 3팀은 인공지능과 사람이 팀을 짜고 여기 9팀은 변호사 2명이 팀을 짜서 어디 12팀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제 1등부터 3등까지 이 3개가 모두 인공지능 인간 협업팀이에요. 변호사 2사람이 한 거는 이 안에 들지 못했어요. 3등 안에. AI가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 자문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AI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분석했습니다. 컴퓨터하고 법률은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인데 왜냐하면은 이 법률이라는 게 일단 빅데이터를 다루는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법조문과 수많은 판례들을 다루는 거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뭐 재판하고 이게 굉장히 체계화돼 있고 그래가지고 알고리즘적으로 컴퓨터가 하도록 만들기 쉬운 분야라는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재판 같은 경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약 불만이 있으면 2심으로 가면 되는데 2심은 인간 판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형사 재판은 안 되고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민사 재판을 하는 건데 중국이 되게 빠르게 이걸 하고 있어요. 중국 빨라요. 2017년부터 중국은 이미 인터넷 화상으로 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스크린상에는 여기 인공지능 판사, 원고, 피고가 떠서 여기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판결을 내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백만 건을 처리하는데 우리나라 처리 건수가 뭐 100만 언저리라 그러더라고요. 업무량이 많이 줄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따뜻한 마음으로 재판할 수도 없고 뭔가 사랑으로 재판할 수도 없고 그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거는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것을 다르게 하는 게 핵심인데 이렇게 나오고 재판사 나오면 저렇게 나오는 게 그게 정의냐 하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을 하면 그 감정적인 요소나 가치 판단적인 요소가
그걸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판사한테 갔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리가 없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 다르다는 소리 안 나올 거고. 단점들은 좀 없어지는 면이 네, 있겠죠. 그런 면이 다 있죠. 이 소재가 모든 업계에 사실은 지금 법조계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학계에도 있을 수 있고 물리학계에도 있을 수 있고 영어학계 이게 달라요 이게? 아 이거 알고는 우리 밝은 얘기가 저희를 더 암울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직장 걱정하게 되는.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인공지능은 어쨌든 기존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기존의 데이터에 어떤 바이어스가 있다면 그런 편향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루다 챗봇. 그러니까 챗봇이라 그래서 예, 우리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은 편리함을 넘어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실제 메신저 대화 100억 번이 바탕이라 진짜 사람처럼 말투가 자연스럽습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이게 이루다가 이제 발표가 됐고 불과 한 1, 2주일 만에 40만 명이 사용자가 생기고 해서 크게 이슈가 됐으나 중요한 문제점들이 발견된 건데 그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들을 한 것이 문제가 돼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뭐 나 되게 싫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갖고 논 거죠 성적으로. 이루다를 성적으로 뭐 노예를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막. 물론 금지어로 책정돼 있지만 금지어를 피해서 하는 법. 그래서 성희롱적으로 악용되는 것들이 문제가 또 되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루다가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 계속 그러면 얘가 막 하다가 갑자기 누구 계좌번호 뭐가 탁 나와요. 그러니까 계좌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이거 어떻게 학습했냐 그랬더니 연애의 과학이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를 얻은 건데 톡에서 우리가 애인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연애에 넘기면 당신의 애인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이거 이제 분석해주는 그런 앱이에요. 그렇게 취합한 정보를 썼는데 갑자기 그 사람과 연결된 주소가 나온다던가 알만한 사람은 알 정보들이 딸려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논란. 개발업체는 연애 앱 운영 당시 이용자들에게 메신저 대화를 다른 서비스 개발에 쓸 수 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데이터. 바치고 있죠 우리가. 이 챗봇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향을 그대로 갖고 가니까 특히 이게 미국에서는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 뿌리 깊은 그 편향이 들어있어서 인공지능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인공지능 판사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결국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판례로 이제 학습을 할 텐데 그 판례 안에 만약에 혐오가 들어있고 그렇죠. 그동안에 인종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렇다면은 옛날에 이루어진 그런 판결들을 다시 반복할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네. 이 기술을 누가 통제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결정을 내리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관여해서 이 기술이 정말 범죄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재민 심의관께서 저랑 다녀온 데가 있죠. 네, 트리가트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트리가트. 제가 SNS에 올렸습니다. 정재민 심의관님이. 슈퍼맨. 그거 봤어요. 팔이 잘 안 뻗어지셔가지고 뭔가 슈퍼맨 남루한 느낌이 이렇게 겨우 떠 있는. 너무 힘들어 보여 슈퍼맨이. 나는 힘드네. 슈퍼맨이 나르는데 막 슈퍼맨이 엄청 불편해. 여기 천장이 낮고 바닥은 높여 보고. 뭔가 링 위에 있는 거. 거기를 간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오늘 사기죄를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조금 어지죠 저희. 사고에 빠뜨리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딱 맞네 아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기죄가 되게 통계적으로 많은 나라거든요. 세계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범죄가 절도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가 제일 많은 걸로. 절도 좀 적어요. 휴대폰도 회수율 엄청 높고. 맞아요. 찾아주고. 그런 면에서 진짜 안전해요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OECD 37개국 중에서 범죄 중에 사기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고요. 왜 우리나라 사기 범죄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차용금 사기도 사기로 많이 보거든요. 돈 그러니까 돈을 빌려갔다. 빌렸다가 안 갚아주는 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이제 그런 것도 사기죄로 그래서 포섭을 높아진 하고 것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사기죄 비율이 좀 많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뭐 사기 많잖아요. 고속버스 타고 오는데 휴게소에 한 10분 15분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2명이 남자가 들어와서 맞아. 저 막 추천권을 추천권. 제가 아직도 번호도 기억하는데 제가 47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 5분간 빌리겠습니다. 자, 이 시계 보이시죠? 이 시계로 말씀드리자면 인류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 모여 만든 시계가 바로 이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원래 83만 원.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단돈 3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한테 3만 원 컸어요. 아, 속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 있었는데 47번 하길래 저를 놓고 갈까 봐 저 47번 속는 사람이 있었구나. 저만 손 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17번. 자,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어디 보자. 17번 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쁘게 차세요. 서울에 사는 숙군인 댁에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다행히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그거를 선물로 드렸어요. 숙모님이 딱 보시더니 네 이거 고속버스에 샀지? 그러더니 집에 갈 때 흰 봉투에 5만 원을 넣어서 좀 주시더라고요. 분들을 이제 전문용어로 호구라 그래요. 호갱님이라 그러죠. 뭔가 컨텍스트를 만드는 거죠. 문맥 이게 맥락을. 컨텍스트 딱 맥락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버스 그것도 딱 5분밖에 안 준 그 짧은 시간 동안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안 주고 그렇게 제가 한 사건인데 이제 결혼을 하는데 딸을 시집 보내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액땜을 하려면 이제 여기는 삼각형이 중요하다. 왠지 모르겠는데 삼각형이 중요해요. 삼각형이 중요해서 3,333만 원을 삼각 팬티에 넣어서 삼각형 모양의 그 나무에 33cm 깊이로 파서 33cm. 거기에 넣어주면 3이에요? 예, 왜냐면 3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 네. 근데 뭐가 좀 이상해서 이틀 뒤에 가봤더니 그 돈이 없어진 거죠. 재판을 하셨던 사건이에요? 재판했었죠. 결론만 보면 누가 믿겠나 하지만 그 속에 맥락이 있어요. 거기에 딱 빠뜨리는 거죠. 사기죄는 어떤 처벌 받나요? 사기죄도 이제 다를 것 뭐 같은데. 징역 10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법정에 규정돼 있습니다. 네, 사기죄는 사실 우리 실무상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1억에 1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1억을 편취하면 징역 1년 정도 간다. 50억, 100억 간다고 50년, 100년 그렇게 비례하진 않지만 수억의 경우에는 하여튼 그 정도로 가는데